지주사를 공략하자는 필식 전문가의 전략 기억나시죠? 한화로 20% 수익이 났더라고요. 추가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로 한번 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도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수익률 자랑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가 6월 1일에 말씀을 해주셔서 21.2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7.31%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나저나 이거 지금 오늘 윗꼬리를 그리긴 하는데 수익 끊고 가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제 전략을 좀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 4월 21일달에 이렇게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달렸던 패턴과 비슷한데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뉴스플레이 쪽으로 하나가 발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쪽에 이제 수소 부분에 대한 충전 부분, 사업 진출 부분의 기대감 쪽으로 좀 추겨 올렸죠. 제가 지주사를 매수로 하자라고 했던 것은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제대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종목 하나하나 타겟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종목을 가지고 마켓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지주사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익 실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22,300원 부분에 이탈할 경우에는 여기는 이익 실현과 상관없이 일단 전체가 다 빠져나와야 되는 가격 22,300원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것이 뭐냐면, 이제 동시반기 쪽으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겠죠? 그 중에 특징적으로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부분에 목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얘기를 드렸죠. 추가적으로 분명하게 저점은 살짝 내려왔지만, 우리나라는 역시나 2거래를 연속해서의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진 않았다. 그런데 이날 목요일날 특징 쪽에 뭐였냐면, 갭을 해외에 따라서 동반해서 떴지만 뜨자마자 고점에서 이 차익 실현 매도 압박 부분이 가중됐다는 거 확산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다르게 3거래일 만에 해외발에 동반해서 갭 상승은 크게 나왔지만 출발과 동시에 목요일보다 더 강하게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들로 이는 매수분에 대한 청산 매도로 집중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격적인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현 선물 부분에 활용을 하면서 특히 선물 시장 쪽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정리 부분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볼 것 중에 하나가 동시만기 쪽에서 이 선물 쪽에 미결제 추이 잘 보자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결제 축소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시장이 좀 쉬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점 부분을 다시 한번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한다라는 카더라 예측은 우리 지금 5월 내내 당했잖아요. 네, 제가 당했다는 표현은 좀 죄송한데요. 생방송에서.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쉬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플레이에서 제가 계속 종목을 끊어내고 가는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좀 짧게 방망이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종목군들의 순환매는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역시 저는 본격적으로 하락 부분을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수의 방향성이 한쪽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하락뷰를 만약 만들어낸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또다시 급락.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5월 달에 갭 상승 부분에 돌발이 나왔어도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부분 이후에 눌림목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 여기서 급락이 아니에요. 요 밑에 3월 19일 이 밑에까지 그냥 쏟아져 내리거나 중간 쪽까지 내려오고 있던 공포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인버스 부분의 물량들을 얼마나 잘 빠져나와서 종목군들로 잠시 소했던 부분들을 시간차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 포인트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내일 또 바뀌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283포인트 정도까지는 지금 열어두면서 늘림목 패턴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흐름으로 좀 집중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를 보면 제가 한화 쪽을 이익 실현을 이제 지수사를 또 한 번 때리고 갔죠. 때리고 간 당시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나 기아차를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갭상승까지는 좋았죠. 시간차로 우리가 반도체 이후에 완성체가 좋았는데요.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됐어요. 제너시스 시리즈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로 보면 결론을 제가 내보도록 하죠. 자, 저는 단기적인 부분이나 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온 것도 다 전체
자동차 그룹도 2차 전지에 의해서 이익 실현하고 가자. 눌림목 다시 재매수 한번 잡자라는 표현으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별주 쪽으로 태양이라든가 대륙재간 쪽의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였는데요. 이 부분 뉴스플레이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륙재간 같은 경우나 태양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신고가 부분을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았지만 역시 눌림목 부분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대륙재간 같은 경우는 훼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5,100원을 기점으로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들어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가는 패턴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이 좀 빠르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쁜 실적이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코로나 1분기 실적도 안 좋고 2분기 실적도 안 좋다. 근데 주가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별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겠는데요. 그와 관련된 쪽으로 한동안 먼저 쉬었던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마지막 부분의 파동 쪽 보시면 최근에 이게 분봉 차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들어가서 가는 거죠.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한알령이 완벽하게 해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도 아직 갸우뚱하고 있죠.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순환매 쪽으로 돌리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가 기준 쪽에서 시장 쪽을 흔들어댈 때 오히려 이쪽으로 관련돼서 자금력들이 쏠렸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 쪽에 집중해서 추격 말씀 좀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장 부분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내일장 기준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역시 종목에 집중을 하고 지수 쪽은 속지 말고 이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거래일 연속을 만들어낼 때 인더스를 해제하는 저점 부분까지 대응을 하면서 계속 종목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 엇갈리는 국내 증시 결국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장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김도현 전문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 수급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난주 수급 주체였던 금융투자가 힘이 없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또 한편에선 연기금 중심의 매도도 상당했습니다. 기관 차익 실현 수급에 지금 주의를 해봐야 되는 한 주가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게 수급을 설명해 드리는 게 참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이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쪽에 안신앵커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금융투자 창구 쪽과 연기금 쪽에서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을 활용해서 그동안 시장이 내려오려고만 하면 땡겨주고 아랫꼬리를 만들었던 연기금이 오늘 매도로 좀 집중적으로 일관을 연속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특히 가장 궁금해지는 금융투자 창구 쪽이 현물 쪽에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 쪽에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이게 계속 시소 게임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종목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끔 해가지고 본인들의 물량들을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는 위험 분산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기관 트레이딩을 따라가지 못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금융투자 창구 쪽은 현물 쪽에 매수를 할 때 선물 쪽으로 해지를 해서 위험 리스크를 조절했고요. 그리고 선물 쪽을 매수를 할 때는 또다시 현물을 매수하면서 위험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결론적으로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 게 좁혀지면 고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쪽으로 계속 자금 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억짜리의 10% 수익과 100억짜리의 10% 수익과 리스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 퍼센트 비율을 줄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관적인 트레이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특히나 이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는 내일 이제 오늘 아침 갭까지는 좋았는데 아침에 제가 노란톡도 마찬가지겠고 저희 가족방에서도 강하게 또다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과 똑같은 패턴이 발생이 되는지 집중해서 봐야 된다. 특히 오늘 선물지수 쪽에 295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마디가를 딱 정해놓고 거기가 뿅망치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지 또다시 한번 고점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목요일부터 더 쉽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 쪽에서 이 연기금 쪽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연기금이 내일도 연속적으로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부분, 눌려놓고 가기 위한
진행력을 본다라면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도 압박 부분을 한다라면 금융투자 역시도 현재 동시환기랑 앞서 있는 상태에서 실제 현물을 먼저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팔고 가려고 하는 힘이 계속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속에서는요, 우선주, 본주보다는 우선주 부분에 매수를 계속 집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컨텐츠와 그리고 뷰티, 컨텐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표현을 조금 드렸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실적이 일단 오픈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마 뉴스 중에 하나를 접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쪽을 통해서 해외 노선이 이제 출항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공주라든가 여행주가 움직였는데 조금 반대쪽으로 주가 자체가 아직 못 갔죠. 파라다이스인가 GKL 같은 경우 실적이 외국인이 없잖아요. 들어오는 외국인이. 그런 부분에 트레이딩 관점 쪽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이 속에서 그동안 쉬었다라는 부분에 디오 쪽, 오스템 임플란트과 마찬가지로 덴티움 쪽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순환매 쪽으로 임플란트 쪽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에 LG생활건강 뷰티 쪽 관련돼서 LG생활건강의 차익적으로 매도 압박 부분에 지수놀이를 마무리했다라면 지수놀이 하지 못했던 아모레퍼스픽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색조 화장품 관련돼서 클리오와 함께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